안녕하세요. 이길저길 각자만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도저도의 혜정. 동양입니다. 혜정님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왠지 기분 탓일까요?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 1월 15일에 구름팀과 대화를 나눈 뒤로부터 딱 한 달 정도 지났더라고요. 녹음을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그런데 구름팀과의 대화가 아직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채널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슬픈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녹음을 마친 후에 녹음 파일을 확인하니까 파일이 없어졌다는 그런 아쉬운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채널에 지금 한 달째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긴 해요. 네, 그래도 저희가 한 달 사이에 다른 시오 팀들과 사전 미팅도 좀 했고요. 녹음 날짜도 잡으면서 열일을 했으니 이제 곧 채널이 다시 활성화될 예정이니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다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동영님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게스트들을 모셔볼까요? 네, 오늘 이도저도에는 SIO의 훈련 프로그램 시옷 3기에 참여하신 건국대학교 블라블라팀 성진님과 나래님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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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이도저도에 오신 소감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리님 먼저 부탁드려요. 네, 전 건국대학교 블라블라팀 이나래라고 합니다. 일단 오랜만에 또 이제 시옷에 방문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열심히 했던 열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느끼는 중입니다. 네, 좋아요. 성진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블라블라 팀의 박성진입니다. 여기 와서 좀 긴장을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재밌게 얘기하면서 좀 좋은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저 근데 궁금해서 뭐 전공이나 이런 네.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신산업융합하고 인문상담 치유라고 해서 경영공학하고 상담학을 동시에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성진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산업공학과 현재 재학 중이고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과학 쪽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두 분을 처음 뵀는데요. 지난주 동영님 그리고 은지님과 사전 미팅 진행하시면서 나눴던 얘기들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되게 재밌는 활동들을 이것저것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두 분이 같이 하고 계신 활동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뭐 건국대학교에서 슈퍼 루키 활동이라는 걸 하셨다고도 들었고, 그리고 그 활동하면서 나래님은 또 라스베가스에도 방문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나래님이 창업 동아리를 운영을 하셨고 여기에 성진님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도 전해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KU 벤처클럽이라고 건국대 소속의 전국대 안에 이제 창업 동아리를 설립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초창기 때부터 성진이랑 창업 캠프에 이제 참여를 했다가 성진이를 만나고 성진이를 포함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독서 모임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헐트 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먼저 동아리라는 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하게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슈퍼루키는 성진이가 소개해 줄 겁니다. 네, 슈퍼루키는 건국대학교 혁신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좀 야심찬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로는 이제 슈퍼루키를 기수마다 뽑게 되는데 한 6명 정도의 팀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 팀이 이제 글로벌 전시회, 뭐 CES, 비바테크 뭐 이러한 전시회들에 같이 나가서 서포터즈로 역할을 맡는 그런 걸로 또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하고 싶은 목표가 어떤 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이제 나는 이번 학기에 뭐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목표를 뭐 이걸로 해서 저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류 면접 그리고 그 영어 토론 면접을 보고 그리고 개인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이 친구가 정말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친구다라는 게 이게 좀 되면은 그 친구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걸 아낌없이 해주는 네, 사업이라고 너무 좋네요.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 다 이제 거기에 통과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이제 3기고 나래님은 4기라고. 네, 보시면 좋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루키분들이 오늘 이도저도에 와주셨고요. 그래서 근황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슬슬 본 메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저는 또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또 해야 하는 맞아요. 그런 과정이 익숙치는 않잖아요. 우리가 익숙치 않고 근데 또 막상 하면 그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하는데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서 익숙치 않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기 때문에 재밌게 들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해왔던 거에 대한 이야기로 나눴었고 무슨 얘기를 우리가 이번 이더주도에서 해볼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끝에쯤에 저희 대화의 마무리쯤에 인간관계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당시 이제 저희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건 할 말이 많겠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겠다. 이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 오늘의 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그냥 일상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두 분도 그런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라고 하면은 다 예스일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가벼운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두 분 혹시 지금 졸업 아니다. 요거는 이제 학기 초나 이제 뭔가 1학년이 되거나 아니면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학년이 바뀌면서 싹 다 이제 주변 관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제 느끼긴 한데 대학교 들어와서는 그럴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요거부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과 친해질 때 나만의 뭔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게 좀 있는 게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있어요. 뭔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뭐냐면 다 이제 처음 보는 친구고 혹은 아는 친구가 있어서 뭐 같이 이렇게 관계를 넓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운이 안 좋게도 혼자 반에 떨어져 가지고 이 적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사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두 분의 가장 가까운 거는 뭐 동아리 활동도 있을 것 같고 혹은 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랑 친해져야 되잖아요. 어쨌든 밥이라도 먹으려면 그럴 때 이제 뭔가 했던 거일 수도 있는데 나는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뭐 어떻게 좀 다가가는 편인지 나만의 좀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뭐 너도 여기 처음이야? 너도 친구 없어? 뭐 그렇게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되게 재밌고 신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첫 번째인 것 같고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약간 혹시 마이쮸 먹을래? 하면 저도 그 생각했어요. 먹을 걸로 꼬시는 네, 거죠? 맞아요. 이제 그게 필살기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초등학교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공감대는 사실 방과 후에 뭔가를 할 때 같이 할래가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같이 쌓아 나가는 느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선생님 어떠신가요? 일단 전 두 가지 방법이 크게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명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친해지기 위해서 친해지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뭐 팟캐스트를 같이 하자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에서
모여서 같이 친해진다든지 음. 뭐 이런 게 조금 매개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왕이면 그 매개체가 조금 서로 관심사가 겹치고 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느끼게 된 거는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은 이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명분 없이도 그냥 가서 말을 걸고 좀 친해지게 될 수 있는 거를 사실 조금 연습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뭐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뭐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의 벽을 조금 깨부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걸 생각을 해보니 뭔가 공동의 목표가 있는 방법. 근데 그게 이제 공감대랑 연결이 되겠죠, 사실은. 네네. 사실 팟캐스트 하자고 했을 때 싫으면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재밌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해보자라는 이제 목표치가 설정이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옷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저희도 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진짜 그런 거 없이 그냥 친해지고 싶은 사실은 뭔가 있겠죠. 저희 무의식 속에 뭔가 있을 거고 그게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가 있으니 다른 뭔가 뭐 공감대를 찾아야지라는 그런 것보다 그냥 직감으로 친해져 보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사실은 원초적인 것 같은데 좀 많이 잃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도.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맞아요.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제일 원초적인 것 같고 그런 방법으로 사실은 친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옮겨가기 전에 혜정님은 어떻게 친해지는 네. 편인가요? 저는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친해져야 되는 상황인 거겠죠. 뭐 제가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친해지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겠죠. 그러면 좀 사람 좋은 척을 하겠죠. 사람 좋은 척하면서 좀 저에 대해서 너무 감추지도 않고 너무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대화들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걸 아마 요새는 좀 스몰톡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스몰톡을 사실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거나 뭐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스스럼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몰톡을 좀 시도를 해보고 이 사람이 나랑 좀 결이 맞는지 뭐 좀 잘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이렇게 단어로 개념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서로 탐색전을 분명히 벌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탐색전 이후에 뭐 더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또 만나든지 아니면 대화를 더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사람 좋은 척하면서 대화를 좀 해보고 핏을 맞춰가는 이런 과정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탐색전이란 말이 되게 꽂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어릴 때부터 단체 생활을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탐색전이란 그쵸.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듣다 보니까 동영님은 어떻게 친해지시나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친해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친해지고 싶어인 것 같은데 그게 딱 아까 얘기했던 친해져야 되면은 뭔가 공동의 목표를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해보는 편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거 아닌 거 묻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어떻게든 맞아요. 뭔가 공감대를 찾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면서 뭔가 이제 나도 아는 주제가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계속 소통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는 건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그걸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이제 뭔가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친해지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냥 작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게 스몰톡인 거고요. 그렇죠.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사실 큰 주제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벼운 질문들 몇 개 하면서 스몰톡이죠. 이것도 조금씩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여기 밸런스 게임처럼 극단적인 질문인데
내가 이때까지 삶을 살면서 돌아봤을 때 뭐 좋고 나쁨은 없는데요. 돌아봤을 때 좁고 깊은 관계가 많았던 것 같은지 아니면 넓고 얕은 관계가 많았던 것 같은지 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기도 하겠죠. 과거이기도 하면서 뭐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 돌아봤을 때 어떤 게 많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고 나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넓고 얕은 관계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름의 넓고 얕음의 정의가 있겠죠. 넓은 거는 저가 생각했을 때는 막 별로 가리진 않는 저는 굳이 사람 만났을 때 가리지 않는 의미에서 넓은 것 같고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다는 건 저의 취향이나 관점을 투영하지 않는 거죠 굳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고 얕다는 거는 굳이 저도 그 사람의 이제 뭔가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고요. 그 사람도 저한테 별로 관여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얕은 관계 그렇게 봤을 때 돌아봤을 때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인 거죠. 그런 관계가 좀 더 많지 않나? 좁고 깊은 관계가 될수록 조금 피곤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돌아봤을 때 그런 관계가 많이 남았고 선호하니까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드는데 이게 외부에 이제 나갔을 때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볼 거라는 걸 생각하면 네 나쁜 관계, 좁은 관계라는 뜻이 아닌 것을 제가 그리고 또 다시 아까 존중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존중의 때문에 의미에서 항상 존중하면서 저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볼까요? 혜정님은 아 저요? 네. 오 순서가 빨리였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걸 보면 좀 좁고 깊은 관계로서의 관계를 더 많이 만들어 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저는 사람 사귀는데 되게 친해지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도 약간 가려서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도 좀 있고 해서 제가 스스로 내장하고 있는 필터가 많다 보니 애초에 넓어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좁고 깊은 관계를 더 많이 만들어 왔던 것 같고 대신 뭐 이제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은 있지만 그들이랑 막 이렇게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막 엄청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좀 좁고 깊은 관계가 제 주요한 인간관계들의 구성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나래님. 네. 이게 좁고 깊음이 굉장히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나는 깊은 게 이 정도인데 상대방은 깊은 게 더한 거면 맞춰주기가 힘들고 그래서 일단 넓고 얕은 관계를 일단 지향을 하고 있고요. 지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때까지 넓고 얕게 관계를 많이 쌓아온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사람을 좀 좋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되게 호기심이 가고 되게 재밌고 한 사람을 알게 되면은 그냥 세상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뭔가 풍요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건 좋아하는데 또 저의 깊음의 기준이 또 너무 깊고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넓고 얕되 동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존중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사다리랑 정글짐을 예로 들어보면 사다리는 이렇게 뭐 올라가는 쪽이라고 보면 정글짐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목표가 다른 거죠. 그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저나 나래님은 정글짐처럼 이렇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또 기회가 되면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의 관계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할 말이 많으신가요? 네. 할 말이 천천히 많습니다.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에게 있어서 관계가 깊냐 얕냐의 기준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이 사람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구심점 뭐 동아리를 같이 해서 이 사람이랑 만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이 사람이랑 같이 만날 수 있다던가 그런 구심점이 딱히 없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연락해서 밥 먹자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어느 정도 깊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거절당할 게 뻔하다. 아니면 좀 꺼려 할 것 같다 싶은 관계들은 좀 얕다고 개인적으로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저는 관계가 넓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은 관계가 많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머리로는 넓고 얕은 관계를 원합니다. 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이거를 머리로는 원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좀 얕고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얕고 깊은? 네. 좁고 깊은? 아 좁고 깊은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좁고 깊은 관계를 음. 마음으로 원하는다. 원하지만 머리로는 이제 넓고 음. 얕은 관계를 네,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럼 되게 혼란스럽겠는데요. 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다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본 적이 많은데 뭐 생각이 조금 특이할 수도 있고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는 경향이 많은데 그거를 속으로 또 지향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그거를 그런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넓고 얕은 관계를 바라다 보니 머리로는 이 조금 충돌이 많으면서 결국에는 좁고 깊은 관계로 간다.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음. 근데 다행인 건 되돌아보면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건 되게 감사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나가는 나의 뭔가 텐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그렇게 발전을 할 텐데 만약에 그게 제가 했던 것과 제가 기대하는 게 다르면 항상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뭐랄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머리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또 행동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다르면은 사실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인간관계를 우리가 왜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걸로 가지고 갈까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질문 자체가 이겁니다. 인간관계는 왜 어렵다고 느낄까? 어렵다의 반대말이 뭐죠? 쉽다? 이거 쉽다고 느낄까는 좀 이상한 말이니까 뭐 능숙하다? 능숙하다 되게 이상해지지 않나요? 점점 그러게요. 능숙한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왜 능숙 쉽게 느낄까 이러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인간관계가 세 분은? 저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래님은요?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맞아요. 다른데, 그러니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게 서로 욕구하는 게 달라서인 것 같거든요. 저 친구는 어떤 거를 원하는데 뭐 내가 충족해주지 못했어 해서 뭐 상처를 받는다던가, 뭐 나는 생각하는 원래의 이제 기본 수준이 약간 존중의 수준이 여긴데 저 사람은 선을 넘었어 하면서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잘 다루고 나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왜 인간관계는 왜 난 힘들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제 나에 먼저 집중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좋아요. 저도 얘기를 해보면 저도 사실 어려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어렵다고 전 정말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동시에 나래님이 말씀해 주신 맥락에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전 어렵다고 느끼는데요. 아까 성진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뭐 두 가지 마음이 좀 상충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으니까 그 욕구들이 다 같은 걸 바라볼 수는 없다 보니까 좀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좀 뭔가 결론을 확 내기 쉽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좁고 깊은 관계나 넓고 얕은 관계를 얘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친구 관계에서는
좁고 깊은 관계를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맨이다.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넓고 얕은 관계를 더 잘 유지해 나가는 게 그 사람한테는 더 맞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중의 일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욕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어떨 때는 상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같이 맥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중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저는 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를 같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저 역시 무척이나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고 쉬워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 밸런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제가 원하는 걸 투영해서 바라보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내야 되거든요. 스스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를 해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또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편하다가 가까운 것 같은데 편해질 때는 언제일까 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아 맞아요. 주로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그렇죠. 맞아요. 입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에 제가 웃기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본인이 웃겨요. 근데 대화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뭔가 서로에게 뭔가를 투영하지 않는 거죠. 근데 투영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약속 잡을 때 왜 늦게 오지? 요게 이제 투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여기서 만나지? 우리 집은 여기고 너희 집은 여긴데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왜 너희 집이 가깝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당연히 너는 나를 좀 그래도 배려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게 투영되면서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랑 약속 잡는 분들은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는데 좀 별로 관여를 안 하거든요. 뭐 어디서 보자면 한 2시간 걸릴걸? 뭐 그냥 넘기고 뭐 그런 편인 것 같아가지고 물론 물어보면 제가 얘기하긴 하지만 그럴 때 그냥 저도 마음이 편한 것 같고 그냥 2시간 가면 되지. 네. 갔다가 집에 일찍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좀 편하게 느끼지 않나? 모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또 다 그렇게 해버리면 또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다라고 좀 결론이 내려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진님 왜를 이야기하셨나요? 그냥 아니요, 저 그냥 예스하고 코멘트만 하고 넘어갔는데 네네. 저도 이제 인간관계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들 말씀하셨던 포인트인데 사람한테 기대를 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지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금 편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인지라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좀 모든 게 제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또는 원하는 대로 좀 행동 안 한다거나 하면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거 이제 또 마음으로는 좀 짜증이 나고 머릿속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게 좋지 않나.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 흐르듯이 그 흐름에 맞게 나도 맞아요. 이렇게 힘을 네. 빼고 맞아요. 떠다니면 되지 않나. 마지막 말씀이 핵심인 것 같은데 뭔가를 그냥 탁 놔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를 놓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흐름과 맥락 속에서의 기대를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멈춰 있고 그 기대에 흐름은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 흐름을 계속 중간에 탁 끊으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흐름에 같이 타면은 사실 뭐 놓는다는 표현보다 흐름을 타는 게 이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다. 거기서 저는 좀 맞아요.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려면 같이 흐름을 타야 되는 것 같고 뭐 어렵게 느껴질 때는 내가 어떤 포인트에 이제 시점에 딱 서가지고 시간이 흐르는 걸 보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좀 어렵다고 느끼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 네, 저도 흐름을 타고. 네. 흐름을 네. 탄다는 게 되게 이미지로 잘 그려지긴 하는데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직관적일까요? 말로 표현을 하면요. 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맞아요.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성진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을 했던 게 비슷한 성향인 것 같고 그것도 그렇고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기대를 하면 기대하고 실망하고 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격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 기대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너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어라는 말이 그 막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너는 그냥 너 그대로 있어라. 그 존재 자체로서 네. 우린 관계가 있는 거지. 맞아요, 뭔가를 맞아요. 해야 돼서 우리가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맞아요. 거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고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이 말씀하셨던 흐름을 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네. 결론 조금 네.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네, 네. 좋아요. 아, 네. 너무 이상하면 잘라줄까요? 편하게 하세요. 예. 그 이제 흐름을 탄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저는 그거가 충분히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 입장에서 조금 전에는 모든 게 완벽해야 되고 첫 시도부터 어쨌든 완벽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따라 생각이 바뀐 거는 일단 부서지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어쨌든 완벽함에 도달하는 거고 예를 들면 어차피 실패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10번을 실패를 해야 되면 그냥 빠르게 실패를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가지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로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뭐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확률상으로 볼 때, 통계적인 확률로 볼 때 예를 들면 내가 10명한테 시도를 하면 1명 정도는 잘 친해지는 것 같다. 그럼 그냥 10명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원하는 사람 1명을 얻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 이거 모든 건 어차피 통계적 확률상에 있었던 사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또 아까 사실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개인의 MBTI랑 또 관련이 MBTI 담론 싶기도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ENTJ로서 좀 계획을 해야 네. 되고 좀 네.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어서 적어놔야겠다. 100%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성이 ENTJ. 없진 않다. 아 이게 MBTI가 얘기가 나와서 주제를 따로 파야 될 것 같은데 네, MBTI. MBTI로 한번 해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그럼요. 오실 것 같고 이번에 명절이었잖아요. 아 어머니 아버지들 사이에서도 이 MBTI가 좀 이슈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결론이 뭘로 귀결되냐면요. 혈액형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맨날 이 얘기 안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E라고 하더라, I라고 하더라 한참 가다가 근데 결론은 그게 우리 세대 때 B형인 것 같아, 뭐 O형인 것 같아. 결론은 O형이 제일 좋거든요. 왠지 몰라요. 뭐 감염도 안 되고요. O형은 B형은 조금 시니컬한 것 같고 A형은 조금 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막 대화 잘 안 하려고 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막 이런 걸로 귀결이 되던데 하여튼 아 이게 또 한 20년 지나면은 또 새로운 뭔가가 나오겠죠? 지금 16가지인가요? 네. 한 뭐 그래도 36가지 36가지 나오면서 이제 이게 또 뒷전으로 가지 음.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률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이제 부서지고 다시 시도하는 그 관점이 되게 좋은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너무 단단하게 뭘 쌓아놓으면 해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거가 부서졌을 때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단하면은 부서졌을 때 되게 어려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근데 이제 부서지는 거를 익숙해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부서지고 나서 이걸 다시 쌓아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못 쌓으면은 그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고 다시 쌓을 때 이제 부서뜨렸던 사람이랑 같이 쌓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거를 같이 쌓으면 좋고 또 이제 그게 또 부서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쌓고 하는 그 동력들이 흐름을 탄다라는 관점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점점 더 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확률을 넓히는 거죠. 확률 자체를 10명 시도했는데 9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무조건 1명 이렇게보다는 점점 늘려갈 수 있는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스스로도 되게 많이 변화하는 것 같고 우리는 딱 그 중간 즈음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또 개선하려고 하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좀 이제 심오한 질문을 심오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랄까 좀 조심스러워지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계를 놓아야겠다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 관계를 놓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일까라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어렵다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거 두 분 만나기 전에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뭐 언제 그럴까 뭐 했는데 스스로에게 뭔가 악영향이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악영향이 있을 때도 있고 좋은 영향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악영향이 있어서 바로 끊어버리는 건 또 이상한 것 같고 그럼 대체 뭔가 스스로가 그런 걸 느낄 때에는 언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사람 가치관이 되게 위험한 사람. 이 사람이 뭔가 권력을 잡거나 혹은 뭔가가 됐을 때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놓는다기보다는요. 그냥 제가 거기에 존재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존재를 안 해야겠다.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없다. 왜냐면은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뭐 얘기하고 하는 순간부터 서로 피곤해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만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 기준 자체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그 사람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하여튼 위험한 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위험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현명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정도. 근데 그런 사람 거의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있나? 보고 있나? 있어도 없다고 하세요. 있어도 없다고 없어요. 하세요. 없어요. 네. 아직 없어서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은 있나요? 그런 뭔가 기준을 얘기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세요. 대답하기- 누구도 알 수 네. 없게. 네. 예. 만약에 두 분이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넘기셔도 되니까 시간을 벌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일단 조금 답변을 먼저 하자면 네. 네. 기준.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만 했었어서 그냥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관계들에 다 업앤다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때는 되게 잘 지냈다가 뭐 어쩔 때는 좀 소원해졌다가 감정이 상할 때도 있다가 뭐 이런 업앤다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운이 될 때마다 우리가 모든 관계랑 헤어지면 아마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항상 만날 때마다 비슷한 수준의 어떤 부정적인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주관적인 거겠지만 어쨌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를 지속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된다면 사실 더 이상 지속을 할 뭐 이유나 동기가 없는 것 같아서 뭐 정말 꼭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뭔가 만날 때마다 업앤다운이 아니라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랑은 좀 자연스럽게 일부러 끊어낸다기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안 만나고 자연스럽게 좀 소원해지고 하면서 좀 멀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딱 그냥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느낌이 온다기보다 그냥 안 찾는 거죠. 뭐. 네, 그냥 네. 정말 쉽게 그냥 안 맞는다라는 네, 표현도 그쵸, 잘 그쵸. 어울릴 것 같고 음, 그렇습니다 저는. 참 어렵네요. 안 맞는데 또 안 맞는 재미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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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 서로 끝내야겠어. 이 사람의 그 논리를 음. 끝내야 돼서 만나는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관계가 있지만 어렵죠 이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내릴 수 있는 최대의 형벌인 거잖아요. 뭔가 누군가에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관계를 놓는다는 게 내가 잡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오, 그럼 내가 네. 뭔가 애쓰고 있었던 게 있던 건데 그게 뭐였을까가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뭔가 계속 실망스럽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놓아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쓴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그죠. 엄청 들어간다는 의미인 거니까. 근데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면은 관계가 자연스러워야 한다라고 보면은 애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상태인 맞아요. 거니까 그죠.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겠죠. 스스로를 잃기 전에. 준비가 되셨나요? 아, 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맞아요, 맞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부담 가지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직관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단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유를 조금 더 찾아보고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딜레마, 이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이어 나가야 되나, 노력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할 때 드는 그 본질, 근간? 본질에는 네. 근간에는 뭐가 있는 것 같냐면 사람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 일반적으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 안 변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인지 아니면 조금 낙관적인 성격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변할 사람은 그래도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대표적으로 제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변할 사람만 변하는 걸로 결론을 지금은 내리고 있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런 용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 경험상으로 인간관계를 끊어낼 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책의 한 구절에서 그 영어로는 이제 meditation이라는 책인데 한글로 명상록 맞나요? 그 명상록에 있던 한 구절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러니까 번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고 번복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경우에서 생각을 해봐라. 정말 후회 없이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내렸으면 뒤돌아보지 말아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급하게 좀 결정을 내렸던 순간에는 좀 후회하는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시간을 스스로에 대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조금 좀 급하면 좀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든 급하면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행동 먼저 나가게 되니까 실수하는 그 스스로 같이 안 맞는 거죠. 그가 생각해왔던 것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재밌는 거 사람은 변하는가. 끝없는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는 주제가 네 많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변하나요? 이러면 또 이래야 돼요. 변한다는 게 뭐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무슨 네, 의미인가요? 변하는 걸 정의하고 이제 어떤 넘어가야 의미에서 말씀하셨나요, 성진님? 사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180도 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은 크게 변하진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사람이 성숙해진다라든지 조금 결정을 내릴 때 뭐 예를 들면 네. 예전엔 조언이라는 뭐 안 좋은 말 쓴 소리는 무조건적으로 배제를 했다면 네. 일단은 듣고 생각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바뀐다든지 작게는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뭐 성숙해진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변하긴 하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가느냐, 더 최악으로 치닫느냐,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똑같은 본질은 사실 막 변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괜찮아? 뭔가 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뭔가 저도 얘가 되게 성숙했다라던가 혹은 왜 이러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본질이 변했다라기보다는 그 똑같은 본질이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잘 발전했으면 되게 성숙했다고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최악으로 갈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음. 본질이 변하는 건 다른데 하여튼 변화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맞는 것 같다. 제가 조금 네. 조금 재밌고 조금 신기한 이 네.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조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네.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생각난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오. 사람이 변한다라는 게 본질은 변하지 않고 뭐 조금씩 발전할 수는 있다라는 네. 거를 튜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튜닝. 기타를 한다? 튜닝을 하듯이 네. 음을 튜닝을 하듯이 이제 뭐 챗GPT 같은 인공지능 모델도 네. 튜닝은 할 수 있지만 얘가 모르는 걸 알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튜닝을 한다고 해서 얘가 모르던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고 오늘의 뉴스를 알게 되고 이러진 않아요. 위험한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요? 다행이다. 튜닝을 함으로써 네네. 이 모델의 말투라든지 네. 스타일이라든지 답변의 스타일이. 뭐 구조라든지 음. 이 정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튜닝이라는 말이 조금 어울리는 것 튜닝된다. 같아요. 네, 사람을 튜닝할 수는 있지만 뭐 통째로 바꿔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람 변하는 걸 와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더 어려운 질문이 갔던 것 같습니다. 예로도 또 한참 에피소드를 하나 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그렇죠. 변하는가에 대해가지고 튜닝 된다라는 말도 되게 재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회화되는 그런 걸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그 튜닝이 안 좋은 방향으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갑자기 저는 어떻게 되어 있나 갑자기 생각이 튜닝 잘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튜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네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위험한 거죠. 갑자기 숙연하네요. 네. 다들 성찰하고 다 계신가요? 메타인지 네.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귀결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질문. 질문하기도 전에 한숨을. 좋은 인간 관계란 무엇일까? 아. 좋은 인간 관계란 무엇일까? 이거는 다 네.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던 게 그 아까 첫 질문이 좁고 깊은 넓고 얕은인데 그걸 또 정의하는 게 다 달랐고 그리고 또 뭐였죠? 왜 어렵다고 느껴질까에서 이 어렵다는 포인트들도 다 달랐고 그리고 관계를 놓는다는 의미랑 그리고 사람이 변하는가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할 때도 다 조금씩 뭔가 달랐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인간관계는 뭘까? 우리가가 아니라 각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인간관계란 뭘까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부터 해야겠죠? 네, 제가 먼저 네, 좋아요. 도현이 약간 어려운 네, 이 좋다는 말이 네. 참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좋음부터 생각을 하면 내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좋은 인간관계란 내가 건강한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려움이 크게 없으면서 건강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저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사람은 변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정말 변하고 안 변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실망스럽더라도 뭐 변화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노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변화한다라는 그 전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기대를 하게 되고 네. 근데 어쨌든 내가 건강해야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나래님은 스스로가 좀 건강해지는. 그렇죠. 네. 아까 상담을 네. 같이 공부하고 계시다고 맞아요, 하셨죠? 맞아요. 그게 말씀하실 때마다 느껴져요. 물씬. 회장님도 심리 쪽으로도 제가 심리학과 네. 복수 전공을 아, 하고 정말요? 있는데 아, 뭐 내가 상담 네. 심리 뭐 이런 과목에서 듣는 그런 어떤 포인트? 기조가 있잖아요. 포인트는 몰라요. 잘 안 듣기 때문에 수업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 기본적인
뉘앙스나 음. 접근하시는 루트가 좀 어. 상담가에 굉장히 가깝지 않나 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뭐 아는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많이 느껴진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 네, 진심으로 하고 계신 그러니까요. 증거죠. 참 상담가가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각 해보셨나요? 안 하셨으면 턴을 돌리셔도 네, 돼요. 턴을 돌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좋아요, 네, 좋아요. 큰일 났네. 이 부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처음에는 좀 흔들림이 없고 안정적인 관계라고 말을 하려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인간관계는 좋다고 생각하냐를 떠나서 우리가 솔직하게 원하는 인간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기대한 대로 되는 인간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난 이 사람이 맞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는, 네. 해주면 좋지. 좋다라고 네. 느껴지고 뭐 아까 약속 시간이라고 하셨나요? 네. 약속 원하는 시간 대로 오겠지? 착착착. 오 왔어. 이렇게 네, 된 사람이구만. 솔직히 네. 이게 최고죠. 맞아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일리가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잘 맞는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네. 그게 계속되면서 신뢰라는 게 쌓이는 것 같고 맞아요. 문제는 이 신뢰가 깨지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순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 예를 들면 문제를 조금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도 잘 맞으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 또한 맞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그렇죠. 부정적인 같이, 상황은 무조건 네.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도 이제 맞아야 맞아요. 네, 저 진짜 그게 공감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다르거나 좀 충돌이 생기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도 의심해 봐야 돼요. 그쵸. 그거 뭐죠? 트루먼 쇼? 거기 다 좋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 관계가 사실은 없는 관계잖아요. 예, 이용당하는 관계고 너무 좋으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사실은 그 주인공이 좋은 관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그러한 또한 이제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외부랑 이제 외부에도 또 다른 서브 주인공이 있잖아요. 영화 아시죠? 네. 예. 보진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좋은 관계가 그 사람과도 좋다가 나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예. 성진이와 이제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지난 경험들이 떠오르세요? 생각나는. 네. 저희도 맞아요, 막 맞아요. 투닥하면서 네. 막 되게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고 네. 나쁠 때도 좋게 만들려고 맞아요. 서로 노력하고 맞아, 네, 맞아.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 엄청난 눈치 네.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제가 먼저 있는 할게요. 거죠. 왜냐면 마지막에 하면 더 이제 오 부담감이 되니까 이제 턴을 제가 하겠습니다. 휴. 네.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런 게 나는 좋다고 느끼구나라고 든 거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관계가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살아 있는 상황이면은 저는 좋다고 느끼지 않을까? 아니면 그게 뭐 좋은 지금 상황이던 나쁜 상황이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상황에서도 살아 있으면 어쨌든 살려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관계가 살아 있으면은 좋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살아있지 않은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나쁜 인간관계. 그거는 서로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네. 알고 싶은 게 계속 있으면은 그게 이제 공통된 알고 싶음이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음이든 아니 뭔가를 둘이 같이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둘이 같이 뭔가를 알아보고 싶다던 그게 관계건 사람이건 뭔가 물체건 사물이건 그런 것들 알고 싶은 게 계속 있는 상태가 살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굳이 알고 싶지 않고 몸이 건조한 건 이제 죽은 상태인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러면 또
모르겠어. 아. 근데 하여튼 그런 느낌 아닐까? 뭐 마무리는 저한테 넘기셨잖아요. 그냥 네, 넘기세요. 넘길게요. 큰일 났네 이게. 저도 큰일이 났는데요. 네. 뭐 어렵다. 사실 저희가 질문을 던진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답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안 한 상태로 녹음실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건데 좀 고민을 해보니 기대하지 않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대하면서 실망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그렇고 저는 모든 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슷한 수준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애쓰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만나는 거, 뭐 우리 약속 잡아서 맛있는 거 먹자 하는 것도 사실 내 시간을 내는 거고 시간을 맞추는 노력을 들인 거고 뭐 널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가 돈도 지불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 다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뭐 안부 인사 건네는 것도 카톡 하나 보낸다라고 해도 사실 그건 어쨌든 내가 수많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와중에 너에게 연락을 보낸다라는 선택을 한 거니까 다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상호 간에 뭔가 노력이 계속 지속되는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을 아울러서 제가 뭐 종합적인 답변을 만들지 못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질문을 5개나 했어요. 중간에 하나 더 있었어요. 변하는가? 변하는가? 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구글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검색하면 이미지를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많은 그림이 위로하는 그림이래요. 그래서 그냥 나름 추측을 해보면 그 검색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힘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노출이 된다는 의미인 거니까요. 힘들었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 5개 정도 작은 주제들로 쪼개서 나눠봤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이야기 나누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건강하게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포인트는 나 이제 인간관계 못 맺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인간관계는 이렇고 이런 인간관계가 좋게 흘러가려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관점에서 본인을 좀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가 군데군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다 핵심들인 거잖아요. 두 분은 더 잘 아시겠죠? 심리적으로 공부를 하시니까 전 잘 몰라서 네, 잘 알아요. 전문가들과 역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잘 이야기가 흘러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관계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좀 잃지는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라블라의 성진님, 나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각자 간단한 소감 듣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두 분은? 뭐 그러니까 굳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오셔도 되고, 요 전체 맥락이나 분위기나 대화. 뭐 기대나 이런 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경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너무 재미있었고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데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얘기하고 싶을 때 끝날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지금 감질맛 말하고 장난 싶은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근데 뭐 또 다른 기회에 뭐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주제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질문도 너무 흥미로웠고 생각보다 분위기가 편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래님 어떠셨나요? 성진이가 다 얘기를 해줬는데 네.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관계라는 키워드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검색하고 우리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다. 이분들은 상처받고 지금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위로받고 싶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멘트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네, 이 상처는 한 순간이고 곧 아물 테니까 네,
이러한 영상들 네, 저희 시옷에서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오, 구독과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네, 오늘 너무 구독.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아. 얘기하고 또 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동력을 관리하는 거 음.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동력을 관리하는 거 중요한데 오늘 좀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대화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것 같고 뭔가 되게 주제랑 게스트랑 되게 잘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게스트로 다른 주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전에 저희가 뭐 일 얘기도 하고 취미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라는 주제에 제일 어울리는 게스트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 뵙고 대화도 처음 했지만 뭔가 무드가 잘 맞는다 주제랑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좋은 호흡이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역대급 차분한 녹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고요. 다음에도 또 감질만 난다고 하셨으니까 기회가 네. 되면 또 모셔서 좋은 얘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동욱님은 아 네. 아까 말씀을 다 하셨나요? 소감? 네. 네.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계속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음. 어쨌든 이도 저도가 뭐 이야기 그러니까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워낙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이 성장을 잘했고 또 말도 잘하시는 분들이라 이걸 담아야겠다 정도로만 제가 얄팍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죠? 서너 번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스스로 정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가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 또 오늘 끝나고 또 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경험은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느낀 것도 많은데 이걸 정의할 시간이 없으니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의하면서 답을 계속 쌓아 나가야 단단한 무언가가 되고 그게 또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또 다시 물렁해졌다 단단해지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을 우리가 이도저도에서 좀 제공을 해줄 수 있으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또 관심 있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시즌을 계속 거듭하면서 계속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이제 클로징 할 때에는 이도저도 다음 게스트를 여러분들이 뭐 좀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가 있으면 저희가 추천을 받고 마무리를 하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다음 회차 녹음 일정이 다 정해진 상태라서 이 질문을 생략을 하고 다음 에피소드 스포를 좀 잠깐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두 분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음 이도저도에서는 성신여대의 얼기설기 팀과 갓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잘 몰랐는데 요 갓생 트렌드가 엄청 맞아요. 많아졌는데 또 다시 이게 피곤해지는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공감하시죠? 네. 네, 맞아요. 아까 유튜브 검색해봤는데 어쨌든 사람이 많이 보는 순서대로 저한테 제안을 해주잖아요. 근데 제일 위에가 이제 갓생 때문에 피곤한 사람의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풀 꺾였구나. 이제 그 밑에는 사실 다 뭐 7시 반에 6시 반에 일어나서 뭐 한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요 이야기로 이제 대화를 나눠볼 거니까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자만의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저희 이도저도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블라블라 팀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